오늘은 공격진에서 링크가 나고 있는 가브리 베이가와 니콜라 잭슨 이야기입니다. 카이세도 영상처럼 두 선수도 첼시 기준으로 하는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가시죠. 가브리 베이가의 이적설을 짧게만 다루면 첼시가 바이아웃을 지른다는 이야기가 있고 하베르츠와 마운트가 이탈을 하면 본격적으로 노린다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수의 장점을 보자면 박스를 직접 타격하고 공격을 마무리한다, 요거에 있습니다. 라리가 선수를 생각해보면 특히 스페인 선수라고 하면 패스를 많이 주고받고 플레이메이킹을 많이 할 것 같은 패스 위주의 선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선수는 공간을 통해서 침투하고 바로 마무리를 짓던가 아니면 한두 명의 동료를 이용해서 마무리 공격을 하는 거에 더 어울립니다. 이런 자원이 누가 있나 생각해봤더니 대체할 것으로 보여지는 마운트인데요. 마운트와 흡사한 점이 제법 있는 자원입니다. 사실 잘할 때 마운트는 여기에 찬스 메이킹까지 나쁘지 않은 자원이었거든요. 다만 장점이 비슷한 걸 보자면 간결하게 드리블하고 한두 명의 동료를 이용해서 들어가면서 킥력을 이용해서 득점하는 자원, 요런 게 베이가랑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카이세도, 우가르테, 라비아 등 첼시가 지금 링크나는 3선 자원들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운트와 하베르츠 이탈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공격적인 박투박, 이것도 안 되는 자원은 아닙니다. 미드필더 내에서 활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건 갤러거를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갤러거는 미드필더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램파드가 쓰듯이 우측 메잘라 내지는 그냥 공미로 올리는 것이 훨씬 좋았던 것처럼 베이가도 올려 쓰는 게 더 나은 자원입니다. 두 번째는 전방에서의 압박, 즉 수비 능력입니다. 포체티노는 기본적으로 전방에서의 1차 수비, 즉 전방 압박 능력을 중시하는 감독인데요. 베이가가 여기에 부합합니다. 기본적으로 왕성한 활동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셀타비고 자체가 공격을 하는 횟수보다 상대 공격이 오는 횟수가 더 많은데 1차적인 수비로 압박을 넣어주고 또 끊어줄 땐 끊어주고 때로는 드리블을 통해서 공간을 풀어주기까지 하는 등 수비적인 공헌도도 제법 높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능력을 카이세도나 캉테처럼 끊어주고 공격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아예 후방 빌드업을 기대할 정도는 아니고요. 하베르츠나 이런 자원처럼 전방 압박을 통해서 1차 저지 정도 해준다, 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킥력입니다. 이 마운트가 부진한 이후로는 첼시 공격진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킥력을 바탕으로 한 중거리입니다. 베이가는 이 부분에서 탑급까지는 아니지만 분명 준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거리가 사라지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상대 수비가 나오려고 들진 않습니다. 상대가 중거리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굳이 박스 밖으로 나가서 수비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째, 중거리를 잘 못 때리게 되면 상대가 역습하는 카운터를 때릴 때 좀 곤욕을 치릅니다. 예전에 류디거가 수비 복귀가 돼야 되고 아직 첼시가 포지셔닝이 다 안 될 때 그냥 중거리를 시원하게 때리고 내려갔던 걸 기억한다면 강력하고 의미 있는 중거리 한 방이 꼭 득점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이가는 이런 부분에서 득점도 가능하고 의미 있는 중거리도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분명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점에는 패스를 넣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패스가 아예 안 되는 자원은 아닙니다. 분명 잘 되는 자원이지만 장점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넣습니다. 오히려 하베르트처럼 한두 번의 패스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까진 좋아 보이는데, 마운트처럼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고 플레이메이킹이 필요할 때는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번뜩일 때도 있지만 이걸 주묵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단점에 넣습니다. 게다가 선수 구성에 있어서도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른쪽에서 윙어도 볼 수 있고 풀백까지 볼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이긴 하지만 첼시에서 포메이션을 생각해본다면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은쿵쿠가 합류한 상태에서 왼쪽은 스털링 무드릭이 차지하고 은쿵쿠와 베이가가 스위칭을 가져가는 거, 이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포체티노가 이런 세부적인 공격 전술을 짜는 데 있어서 약점이 있다는 게 흠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말이 스위칭이지 은쿵쿠와 베이가가 포지셔닝 충돌로 오른쪽 공격 자체가 겉도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포메이션을 바꿔서 4-3-3이라고 한다면 베이가를 한 단계 내리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진성이나 탈압박, 드리블 능력은 좋지만 이게 패스에 강점이 있는 자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마운트를 그냥 빡투박에 뒀을 때처럼 큰 활약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니콜라 잭슨인데요. 니콜라 잭슨은 개인 합의도 끝났고 금액도 지불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로마노는 히어리고 순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오는 자원인데요. 장점을 보자면 후반기 득점력이 정말 좋았습니다. 비아레알 후반 10경기 정도를 본다 그러면 가히 라리가의 탑급 공격수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4월 초부터 막판까지 리그 11경기에서 10골 2도움을 몰아쳤고 심지어 4경기 동안은 연속골을 집어넣으면서 6골을 몰아치는 등 후반기 활약이 매우 좋은 자원이었습니다. 뒤에 설명드릴 연계 능력이 좋다 보니까 동료를 이용한 찬스도 많았고 그 찬스가 나면 득점을 침착하게 해내면서 좋은 폼들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득점이라는 것이 마무리할 때 상대가 붙어줄 텐데 니콜라 잭슨은 이 부분에서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특유의 치고 나가는 드리블이나 발재간을 통해서 한두 명을 제끼는 능력도 좋습니다. 약간 타미 아브람에서 드리블 약간 더 잘하고 패스 좀 잘하는 이런 버전이라고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요 득점할 때 넘어지거든요. 넘어지는 슈팅 폼이 매우 비슷합니다. 제가 가장 칭찬할 건 이 연계 부분인데요. 최전방 공격수 치고는 연계가 매우 잘 됩니다. 드리블이나 치고 나가는 장면에서 수비에 균열을 일으켜서 공간을 만들고 더 좋은 찬스에 있는 동료가 있다면 그 움직임에 맞춰서 내주기도 하고요. 공간을 통해 찾아 들어가는 선수에게 내어주는 패스도 매우 좋습니다. 5월 20일에 벌어졌던 지로나전이 이 능력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두 도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어시는 전반 9분에 상대 공을 커팅하고 빠르게 치고 나가서 동료인 예레미에게 내주고 득점이 되는데요. 두 번째 어시는 후반 93분에 수비 하나를 벗겨내고 크로스를 올리고 이게 또 득점으로 연계됩니다. 최근 첼시의 최전방을 보자면 득점력도 애초에 문제겠지만 이 연계 부분에서 코스타하고 지루만큼 해주는 자원이 없고 대부분 낙제점이었거든요. 오히려 패스를 받아도 못 넣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발전하고 정말 성장이 잘 된다면 첼시 공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단점을 보자면 포스트 플레이가 있습니다. 몸싸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장점으로 내세울 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수비하고 1대1에서 싸우는 거 정도는 어느 정도는 되지만 박스 안에서 싸워주고 공간이 날 정도로 경합하는 능력은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측면으로 나가서 속도나 드리블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더 많은데요. 문제는 이런 유형이 첼시에 오는 족족 좀 망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패스가 좋은 자원이다 보니까 지루처럼 중앙에서 버텨주면서 동료의 움직임을 봐준다든지 패스를 받고 전방에서 버티면서 넣어주면 이게 PL에서 정말 잘 먹혔거든요. PL에서 잘 먹혔다는 걸 감안하면 불안한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검증 문제입니다. 진짜 후반기에 잘하기는 했지만 이게 한 시즌을 통으로 잘한 것도 아니고 후반기만 보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글쎄요, 이 선수 자체의 데이터가 너무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경기 남짓 라리가에서 맹활약을 했다는 것만으로 다음 시즌 한 시즌을 믿고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플레이나 드리블 능력이나 득점 능력이나 완벽하게 검증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인지 니콜라 잭슨 얘기가 나오면서도 추가적인 공격수 영입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가장 눈부셨다는 이 득점력도 리그 26경기로 보자 그러면 10골 4도움이다 보니까 다소 애매한 성적을 거둬서인지 주전 공격수로 통할까라고 했을 때는 애매한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두 선수를 알아봤는데요. 완벽하게 검증이 끝난 자원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라리가 자체가 빅리그고 거기서 맹활약을 했던 자원들이니까 그런 장점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몇 시즌을 잘해줬던 자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 불안 요소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부진했던 선수들을 처분하고 최근에 폼이 좋았던 선수들을 데려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첼시가 링크나고 있는 베이가와 니콜라 잭슨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들의 장단점도 저 나름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